6월 13일 서울 시민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5.16 혁명 주체 세력과 그 혁명 이념에 찬동하는 각계 인사가 중심이 된 5월 동집회는 이날 총회에서 회장의 국가적인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을, 부회장에는 이주일 부의장과 김범부 씨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1963년에는 그 5.16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만든 5.16 혁명 동지에 잠시 참여하셔가지고 이제 부회장 역할도 하시죠. 이분이 아마 거기에 참여하신 이유는 이 새로운 나라를 바르게 건설하는데 사상적으로 좀 기여를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날 5월 동집회는 비정치단체임을 밝히고 정치의 테두리 밖에서 정치인들을 격려하며 박정희 정권에 기여했던 또 그 연관성을 갖는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화랑에 대한 겁니다. 화랑에 대한 것은 본부는 군인들이 정치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명백히 함석헌 등과 대담을 하는 데서도 나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세워진 통일전은 범부의 화랑도와 연관되어 있다. 범부의 화랑도 사상에 박정희 정부는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선 먼저 신라 화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화랑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층의 조직입니다. 대개 15세에서 18, 9세까지. 화라고 하는 것은 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랑은 꽃미남, 오늘날 표현을 하면 꽃미남을 전면에 내세워서 젊은 아이들, 사내랑을 써가지고 낭도, 아이 무리들, 그러니까 화랑도라고 하는 건 화랑과 낭도들이 하나로 결합했던 화랑을 우두머리로 하는 낭도들의 이런 조직을 가리키는 거고, 6세기 들어와가지고 신라라고 하는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전환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인재가 요구되었던 겁니다. 요구되어서 이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교육하고 양성하고 이 사람들 중에 필요한 사람을 청거해서 관료라거나 아니면 군관으로 써서 시대에 맞게 사람을 넣어서는 크게 보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양성기관, 이런 것이 바로 화랑제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은 그 국가에 대한 충효입니다. 충효 교육인데, 그러나 충효만이 아니고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거, 이제 거기에 나온 게 소위 그 세속오계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들하고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사회적으로 의리를 강조하고 전쟁에 나가서 물리치지 마라, 살생을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세속오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범부 선생이 대개 뭐 상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화랑이 거기에 보면 국가에 대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 그거는 국가가 그 사람들이 공동체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목숨을 바치고 모든 걸 그 국가의 운명에 다 걸어서 헌신했던 그런 시절이었고, 거기에서 아마 그 화랑의 어떤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젊은이들에게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독립운동의 것이, 독립의식의 꽃이, 이런 것이 저는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부는 화랑 정신에 대한 남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1948년 52세의 나이로 그는 화랑회사를 구술한다.
화랑여사는 오랜 세월 동안 법부 선생님이 연구하고 구상하여 온 신라의 화랑과 화랑 정신에 관한 설화를 법부가 구술한 것을 해군 정훈감 김근씨가 책으로 출간하였었습니다. 1954년 범부의 화랑회사는 완성 후 약 7년 만에 당시 한국전쟁 직후 군대의 사상무장 교재로 출간되었다. 이후 범부는 화랑회사에 이어 국민윤리에 대한 사상을 펼쳤다. 국민윤리 개념은 김범부 선생이 제일 처음 주창을 했습니다. 이성근 박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김범부 선생 제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성근 박사가 청와대에서 그 박정희에 대해서 국사교육을 하는, 특강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화랑에 대한 책도 쓰게 하고 이러면서, 그 범부 선생은 양쪽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죠. 하나는 국민윤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국민윤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아마 범부 선생이 생각하는 이제 국민윤리하고, 오늘날 생각하는 국민윤리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 범부 선생이 생각하는 국민윤리는 나라 빼앗긴 일제강점기 때 강복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주 성견지음이 있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나라를 되찾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 그래갖고 나라의 방향을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범부 선생이 내린 결론은 문화 강국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문화 쪽으로 가게 되는 이 방향을 어떻게 할까? 국민윤리를 통해서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한류라든지 이런 어떤 그 초석도, 보면은 범부 선생이 이렇게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속에서 문화를 살려가지고 이것이 강복 이후에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삼고 또 그런 교육을 국민윤리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셨던 거죠. 전체 국민이 있으면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심볼, 영어로 하면 심볼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왜 새알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뭘 했을지 엑기스처럼 가운데 동동 뜨는 그러한 마음들, 그 마음들이 새알심처럼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에게 다 들어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무언가 움직일 적에는 그 새알심에 박혀있는 사상이 이 모든 행동을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이 된다면은 틀림없이 우리나라는 민주적이고 더 발전된 문화 강국이 될 것이다 하고 주장을 했던 게 범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범부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자기뿐만이 아니고 국민 한 분 한 분이 다 화랑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정말로 훌륭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해서 갔는데, 그랬을 때 범부의 바라보는 방향에는 분명히 민주국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웠고 또 조직적으로 뭘 추진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근대라고 하는 그거를 충분히 경험했고 했기 때문에 근대 국민국가를 만드는 데서는 군인들의 그 조직과 합리적 이성과 이런 부분에 기대는데 거기에 따른 이 부분이 되게 비판을 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왜 하필 군인 전쟁을 하지만 지금의 군인과 그 당시 군인은 의미가 좀 다를 부분이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혼란했던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근간이 되는 그 리딩해가는 그룹을 일단 군인 그룹에 찾았다고 하는 이제 그 점에 초점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전국에 메아리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은 이제 증산을 위한 협업농업과 소득증대 사업으로 직결돼 보다 잘 살리는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모범 새마을의 전기와 전파를 우선적으로 가설해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래 전사 선명배 어린이들이 부르는 새마을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새우종이 굴렸네, 새우침이 빨간데 너도 나도 이런. 결정적으로 이제 어째 시대와 만나게 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5.16 혁명을 하고 난 뒤에
그 박정희 대통령과의 어떤 그 인연이 아주 어찌 보면 굳건한 하나의 그 스승이라 할까요? 옛날 같았으면 왕사입니다. 요즘 말하면 멘토,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국민윤리라든가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그 화랑도 그 풍류도에 대한 부활, 아마 1960년대 특히 70년대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기억이 잘 날 겁니다. 천연홍군 오세준 양이 고향에